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파트 한번 볼까요? 양도소득세 변화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까 취득세하고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요 네 번째 항목은 조금 전에 봤던 종부세 합산 배제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주어진 가장 큰 혜택, 비과세입니다. 물론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건 아니겠죠.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근데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요건이 있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유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죠.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인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지는 않죠. 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거는 딱 요 주택이에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은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취득하는데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은 나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해제가 돼가지고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데 나중에 팔 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이 없습니까? 없죠. 왜? 거주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죠? 취득일 현재를 갖고 판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 현재만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할지라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많아요. 특히 뭐 광역시,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분은 대전광역시의 실제 사례거든요. 한번 볼까요? 2020년 7월 달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그때 대전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완공되기 전까지는 한 2, 3년 텀이 걸리겠죠. 근데 올해 8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입주 지정일이 이제 지정되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잔금을 내고. 근데 여기에서 희비가 이제 가려집니다. 2022년 9월 26일 날 대전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될 줄 모르고 먼저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입주 기간이 보통은 준공 나고 한 2, 3개월 주니까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이후에 잔금 치르고 입주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9월 26일 이전에 잔금을 내고 입주했다. 그러면 잔금 지급 시기이 취득 시기이기 때문에 이 취득일 현재는 분명 대전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어떤 요건이 있다는 거죠?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9월 26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겠죠. 왜? 거주하지 않아도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왜? 취득일 현재, 즉 잔금 지급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효과, 일시적 2주택입니다. 양도일 현재 딱 한 채를 갖고 있다가 이제 처분을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내가 처분하기 전에 먼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살 집을 새로 구해놓고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는 일시적 2주택, 잠깐 동안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2주택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죠. 근데 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비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겠죠?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이나 신규주택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에 발을 담고 있다. 그러면은 비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 이렇게 구분하는 시력은 뭐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죠? 먼저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까?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신규주택 취득해라.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몇 년이죠? 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은 2년 내에 팔아라. 그리고 팔 때 이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 보유 요건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만약 비조정대상 지역의 일시적 이주택자라고 하면은 어떤 요건이 달라지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아닌 3년, 1년의 텀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나는 2년이 아닌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내가 비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종전주택이 만약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 신규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다 할지라도 2년이 아닌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종전주택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데 신규주택을 취득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취득할로부터 2년 내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 B지역이 즉 신규주택 취득하려고 하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취득일 현재는 비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2년이 아닌 3년의 처분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 종전주택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해제가 되고 신규주택을 조정에 있는 주택을 살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 한번 볼까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라고 하죠.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되면은 불이익을 받죠. 어떤 불이익이죠? 첫 번째,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인 장득공제를 못 받는다. 두 번째, 세율이 6에서 40%의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20% 플러스 30%를 가산해서 적용받는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느냐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배 이상이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 요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겠죠? 취득일 현재. 근데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언제요? 양도일 현재입니다. 그럼 양도일 현재, 내가 비록 취득일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이쪽이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나는 주택이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중과가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 불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 할지라도 중과가 배제되는 특례 기간이죠. 근데 5월 9일 이후에 더 이상 연장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중과는 배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특히 광역시하고 일부 지역이 대부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중과에서 유예기간이 끝난다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양도세 세제 혜택은 아까 종부세에서 봤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가 중과 배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한 주택을 막아놨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된 지역, 즉 비조정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이제 등록하면은 중과 배제를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중과 유예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년 5월 9일 이후에 중과 유예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유용한 써먹을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종부세의 그 합산 배제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주택, 아까 봤듯이 똑같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물론 아파트는 안 되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그리고 건설 임대 주택. 이 동그라미 2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면 2번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임대주택 등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즉 지금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법 소정 요건은 똑같습니다. 가액 요건, 즉 임대 개실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하다. 근데 이 양도세 중과 배제가 메리트가 있는 건 뭐냐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만 중과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 외 1주택도 중과 배제가 되거든요. 그럼 임대주택은 뭐 10년 동안 묶이니까 그때 뭐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한 채를 더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임대주택 외 1주택에 해당하면 중과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제 혜택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묶이고 10년 동안 각종 공적 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는 아까 적용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2022년 9월 26일부로 해가지고 지방의 광역시 또 지방의 중소도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신문 보도 자료 같은 데 보면은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해제된 걸로 이렇게 뭐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안 그래요. 해제된 지역이 있고 일부 지역은 해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해제된 지역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돼서 각각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내가 매도 계획이라든지 취득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합산 배제 임대주택 또는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동안 막혔던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제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을 수 있고, 중과 유예 기간이 경과됐다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1부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 거에 대해서 증문즉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